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최근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 선박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중국 항만당국의 고의 누락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지난해부터 속속 재개됐지만 매년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지적받아온 북한 선박들이 대거 검사를 피해가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입니다. 지난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박을 단 한 척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3월 28일 중국 옌타이 항구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다른 북한 선박이 안전검사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지난해부터 속속 운항을 재개하고 현재도 중국의 여러 항구에서 북한 선박들이 발견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가 자주 이루어지던 중국 다롄항에는 현재 민해와 수양산 2호 등이 입항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고산진 1호와 정강 2호가 다롄항 방문을 마치고 북한 남포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선박들 중 중국 당국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노후 선박이 많아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로부터 블랙리스트 지위를 부여받았고 1년에 300여 건의 안전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를 비롯한 전 세계 항만 조직들은 무작위로 선박들을 지정해 안전검사를 실시하지만 블랙리스트 국가 깃발을 단 선박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사를 해왔습니다. 북한 선박들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고 선박 검사가 무작위로 이뤄지는 만큼 북한 선박들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블랙리스트 선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가 활발한 상황에서 유독 북한 선박만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의 고의 회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배들 같은 경우는 노후선들이 많아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한 이례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VOA는 이 같은 북한 노후 선박 안전점검 기록 부재 문제에 대해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와 중국 해양안전국의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들은 모두 안전검사 대상이라며 북한의 수많은 노후 선박들이 검사를 회피했다면 해당국 환경과 선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 또다시 병력 대열로 보이는 무리가 포착됐습니다.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인 플래닛랩스가 20일 이 일대를 촬영한 사진에는 훈련장 중심부와 중간 도로 등에 자리하고 있는 최소 10개 대열이 나타나며 특히 김일성 광장 연단을 형상화한 지점 바로 앞에는 6개의 대열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 15일자 위성사진에는 이곳에 신속히 제설 작업이 이루어진 모습이 담겨 훈련장에서 현재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난 16일 있었던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4월 중순 김일성 생일 110주년 행사 준비를 논의했다고 밝혀 김정일 생일을 열병식 없이 보낸 북한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에는 이를 기념한 열병식을 개최할지 주목됩니다. 외부 정보를 담은 전단과 USB 등의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접경 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분명히 큰 도움을 준다고 이 지역 출신 탈북민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단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반응인데 탈북민들은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남북 접경 지역인 철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북 전단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퀸타나 보고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접경 지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다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1년 자신 등 일가족 9명과 탈북 후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유튜브 채널 김영철 컴프레셔를 운영하고 있는 해주 출신의 김영철 씨는 21일 VOA에 자신은 대북 전단과 물품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남북한 격차가 너무 커 남한 사회와 역사를 알기 쉽게 전해주는 외부 정보가 향후 북한의 개방 후유증을 줄이고 통일 비용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대단하거든요. 영향이.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엔에서 말하는 뭐 인권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좀 발전시키고 좀 질 좋게 하는 데는 그거만한 뭐 이 수단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문화적으로 이거를 하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정부가 바라는 평화라든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부작용을 제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양에서 성장한 뒤 군대를 거쳐 황해남도 배천군에서 살다가 2014년 서해를 통해 망명한 탈북 청년 한설송 씨도 VOA에 대북 전단이 남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사기국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봤었는데 제가 진짜 맹신하고 따라오고 충성을 했던 그 정권에 대한 그게 까발켜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자체로도 막 치욕스럽고 거기서 꽤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탈북하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과 성장 배경에 따라 대북 전단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보단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낼 때 지혜롭게 보내야겠죠. 거기에 막 자극적으로 김정은을 까는 얘기보다 어떤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는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한국의 실상을 좀 많이 들여보낼 것 같고 그런 게 좀 더 개인적으로 북한 군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해도 출신 탈북민들은 어려서부터 세뇌를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 김 씨 일가의 체제 문제를 바로 지적하는 건 반발만 가져올 수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식당에서 고기를 먹으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일상을 북한에 보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을 중국에 전달하고 비료 등 인도 물품을 받는 물물 교환식 거래를 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중국에 석탄을 수출했다고 익명의 유엔 회원국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최소 9척의 북한 선박이 중국이 지원하는 비료와 농약 등 인도주의 물품을 싣고 중국 옌타이항을 출항했다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이 석탄을 싣고 중국항에 입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유엔 대북제재위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익명의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중국 외교부의 해명과 달리 9척의 북한 선박이 모두 석탄 밀수가 주로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 닝보 저우산 지역에 먼저 들른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들 선박 중 6척에 석탄이 실려있는 모습이 지난해 10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포착됐다면서 북한 선박이 석탄과 비료를 물물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NKDB가 21일 북한의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감시를 위한 북한 SDG 데이터 포털 사이트를 출범하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 내용과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를 비롯해 탈북민들의 증언 등을 공개했습니다. NKDB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북한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북한 당국도 지속적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보편적 사회 문제와 환경, 기후변화, 경제 문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북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하고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출범하게 됐다면서 이 사이트를 통해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매개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가 북한 내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